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시크릿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다이나믹 시크릿, 그 중에서도 이제 AWS와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볼트가 제공하는 시크릿 엔진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계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 보면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크리덴셜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WS에 대한 API 키 정보라든가 아니면 애저에 관련된 뭐 테넌트 아이디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제 시크릿 아이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테라폼 같은 이제 IAC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액세스 키나 API 키를 가지고 뭔가 통신을 하고 인증을 받고 실제 인프라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사고들에 대한 이슈들도 아마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키들이 이제 퍼블릭하게 뭔가 노출이 된다거나 어쩌면 또 이제 GitHub 같은 데다가 원래 업로드가 돼서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다양한 또 방식으로 이런 키들이 자꾸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이제 보안적인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출된 또 키들은 악의적인 사용자들 같은 케이스는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의 코인 같은 것들을 뭐 채굴하는 용도로 갑자기 쓰여서 갑자기 과다한 이제 비용이 청구된다던가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볼트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볼트는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 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자는 볼트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을 구성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적절한 제한되어 있는 롤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가 볼트에 인증을 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크레덴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성된 접속 정보를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볼트가 이런 클라우드 크레덴셜에 대한 중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롤에는 TTL, 즉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의 키만 발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준비한 간단한 데모는 테라폼과 함께 사용하는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볼트 단독으로도 이런 크레덴셜을 발급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테라폼 같은 도구와도 연계를 하면 최종적으로 원래 이제 사용자가 이제 테라폼 같은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로컬에다가 이제 크레덴셜을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테라폼 클라우드 같은 환경에다가도 저장해야 되는 이런 행위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라폼과 볼트를 연계하게 되면 이런 크리덴셜에 대한 입력이나 복사나 혹은 로컬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를 좀 막을 수가 있고 단기간에 대한 크리덴셜을 생성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AWS나 혹은 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안전한 크리덴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볼트에서 실제 어떻게 AWS에 대한 크리덴셜이 동작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요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제가 볼트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트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시크릿 엔진들이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AWS 엔진이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롤은 목적에 따라서 마치 그 AWS 크레덴셜 생성하실 때 주시는 이런 폴리시를 여러 개 주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디테일한 정보를 보면 결국 여기 보이시는 이 폴리시라고 하는 게 원래 저희가 AWS나 혹은 다른 이제 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폴리시 롤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가장 최소한의 권한을 갖는 이런 롤들을 생성해 놓을 수 있고요. 이 롤은 단순히 이제 생성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AWS에는 뭔가 계정이 생성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롤을 가지고 사용자가 요청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볼트에서는 뭐 API나 뭐 CLI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지만 일단 UI에서 페더레이션 토큰에 대해서 예를 들면 60분? 네, 한 15분짜리 네, 요거를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서 확인해 보면 저희가 원하는 이런 액세스에 대한 키, 그리고 시크릿 키, 그리고는 이제 STS 방식이기 때문에 시크릿 토큰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단순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복사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스에 대한 듀레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미 900초라고 하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900초가 지나게 되면 이 토큰은 만료가 됨으로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크레덴셜 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단순히 이 정보들을 이제 볼트에 대한 어떤 유즈 케이스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특히나 이제 테라폼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준비해 놓은 코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폼 코드상에 보면 조금 일반적인 이제 AWS를 구성하는 것과 좀 다르게 AWS와 볼트 프로바이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프로바이더에서는 지금 왼쪽에서 보셨던 이 볼트와 연동이 되어 있는 프로바이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볼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 정보를 입력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이 AWS 액세스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지금 방금 보신 요 EC2 어드민이라고 하는 요 롤에 대해서 STS 방식의 크리덴셜을 요청하는 이런 이제 테라폼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 테라폼 코드에서 발생한 결과인 요 크리덴셜을 바로 이어서 프로바이더인 AWS 프로바이더의 액세스 키, 시크릿 키, 토큰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소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AWS에 대한 뭔가 프로비저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이미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코드는 매우 뭐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물론 이 로컬 환경에서 이제 실행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테라폼을 구성하실 때 물론 로컬에서도 하시고 뭐 CI/CD 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 같은 이런 환경을 활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거고 지금 보시는 이 볼트 프로바이더에 대한 유저 패스워드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패스워드 같은 것들도 CI/CD 툴이나 뭐 테라폼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이런 패스워드를 감추고 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걸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 환경으로 수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워크스페이스에 보면 베리어블 세트에 이렇게 HTTP 볼트라고 하는 이 볼트의 유저에 대한 이제 패스워드가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값을 가지고 실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실행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 아까 저희가 기대한 바처럼 이제 볼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AWS 크리덴셜을 획득하고 이 획득된 크리덴셜을 가지고 다시 이제 AWS 프로바이더에다가 입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AWS의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이런 크리덴셜에 대한 뭐 발급의 결과인 크리덴셜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도 이런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나 혹은 이제 프로비저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데모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번엔 뭐 딱히 이제 특별한 리소스를 생성하는 부분은 일단 시간 관계상 제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특히나 이제 AWS의 Availability Zone에 대해서 불러오는 결과를 확인하는 걸로 현재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플랜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어플라이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어벨리프트 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코드상에 보면은 두 가지 정보를 출력하도록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이제 AWS에 대한 크레덴셜 정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리고 밑에는 그 크레덴셜 정보를 가지고 AWS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AG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출력하게 구성을 해 두었고요. 다시 오버뷰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아웃풋 목록에 두 가지가 이렇게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덴셜 정보도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해서 볼까요? 네, 크레덴셜 정보도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값들이 이 안에 들어 있을 텐데요. 요거를 잠시 도구를 통해서 좀 이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네, 제이슨으로 변환을 해보면 이 안에 이제 데이터 소스의 결과로 리스에 대한 볼트에 대한 기본 값들도 들어있고 여기서 어떤 롤로 생성을 했는지 그리고 시크릿 키라든가 시큐리티 토큰 그리고 메뉴에 보이시는 액세스 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해당 STS 방식의 액세스 정보는 900초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제한된 크리덴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로서 이제 현재 조회가 된 거는 이제 에이지가 AP 노스이스트의 2번에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가용 영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볼트의 어떤 AWS 클라우드에 대한 크리덴셜 발급을 단순히 그냥 원웨이로 뭔가 CLI나 API나 이런 유저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발급받는 기능 이상으로 다른 툴들과도 또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런 크리덴셜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데모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